안녕하세요. 오늘 엑셀 11차 교육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 수업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함수 수업은요, 간단한 통계 함수 위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문서는요, 지난번에 제가 수업했던 거고요. 요거는 제가 제 거 블로그에 연결을 해가지고서, 네,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통계 함수 아래쪽에 시트 클릭해 보세요. 통계 함수 들어와 있죠. 예, 통계 함수 부분 수업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수학 삼각함수 중에서 썸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는요, 어디 지정해 줄 거냐면요. 이제 에버리지 함수를 지정을 해 줄 거고요. 그 다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맥스와 민 함수, 그 다음 카운트 함수와 카운타 함수에 대해서 한번 수업해 보겠습니다. 자, 합계 함수입니다. 합계를 구해주는 거. 제가 전번에 블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서 자동 합계 구했죠. 이렇게 바로 모든 값에 바로 밑에 써질 때는 이렇게 자동 합계를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많이들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자, 블럭 잡아줬죠. 마지막 순간, 마지막 비어있는 줄에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합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하시면요, 합계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졌어요. 자, 이번에는요, 저와 함께 어떤 것을 구할 거냐면요, 평균을 구할 거예요. 평균 함수는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을 해서 구하죠. 물론 평균을 구할 때는 지금 보셨을 때 이 합계를 가지고 가지수로 나눠줘도 돼요. 그런데 너무 불편하시죠. 그래서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함수는 통계 함수인데요. 가장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함수가 통계 함수입니다. 이 통계 함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법과 사용하는 규칙을 알아두고 계시면은요, 다른 함수에 넘어갔을 때 너무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통계 함수 연습 많이 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보겠습니다. 자, 평균 구할 거예요. 어디부터죠? 450부터 750까지 평균 구합니다. 자, 마우스를 이 자리에 놓으시고요. 자, 여기 보세요. 수식 입력줄이 여기 있죠. fx입니다. 함수 삽입해 주는 거예요. fx 누를게요. 자, 누르시면은 아까 제가 수업하고 났던 거죠. 자, 수학 삼각함수인데 바꿀게요. 누르셔서 통계 함수 들어갑니다. 클릭 들어가시면요. 바로 두 번째 에버리지 함수라고 있어요. 자, 에버리지 함수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셔요. 자, 누르시면은 함수 마법사 열렸죠. 네, 이 상태에서요, 범위를 한번 보세요. 뒤에 5번째부터 얘는 어떻게 되어 있죠? 뒤에 12번째가 잡혀 있죠. 그래서 제가 확인 버튼 못 누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요, 꼭 확인 작업 거치세요. 자, 어디부터 계산을 할 거예요? 이 자리요. 뒤에 5번째부터 뒤에 11번째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것만 평균을 구해 주시는 거죠. 합계를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 정확히 잡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요, 알아서 평균값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마우스 이렇게 놓으세요. 작은 십자가로 놓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셔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 값에 대한 거 나와 있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맥스죠. 자, 내가 원하는 것 중에서 여기 있는 데이터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뭐 몇 개 안 되니까 눈으로 확 보이기는 합니다. 1250, 1250 두 개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구해주겠죠. 어차피 답만 구해지는 거니까요. 자, 놓아볼게요. 자, 놓으시고요. FX 누르십시오. 자,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통계 함수겠죠. 요 통계 함수에서요, 마우스 요 자리 놓고서 휠 아래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돌리시면은요, 맥스라고 보여요. 맥스, 맥시멈이죠. 가장 큰 값입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나와 있죠. 자, 이제 이 자리부터는요, 뒤에 13만 나와 있어요. 그쵸. 예. 이제 아까 제가 범위를 잡아줬기 때문에 이제 그 범위를 얘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값,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까지죠? 뒤에 5번째부터 뒤에 11번째까지입니다. 요 위치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요. 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네, 요 상태에서 확인 버튼입니다. 자, 누르시면은요, 1250, 가장 큰 값 1250이죠. 바꿔볼까요? 1500.
하시면 알아서 바뀌어지죠. 그래 가면서 합계 변했죠. 네, 놓고서 자동 채우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숫자 알아서 구해지겠죠. 자, 이번에는요, 최대값 들어갑니다. 자, 최대값은, 아니요, 최소값이죠. 요 범위 중에서 가장 무슨 값, 작은 값을 구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미니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답 나올 곳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FX 누르셔서요. 자, MIN 들어가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셔요. 자, 나와 있죠. 자, 범위 잡으세요. 뒤에 13, 14 돼 있네요. 얘네들 큰일 나겠죠. 내가 원하는 값은요. 뒤에 5번째부터 뒤에 11번째까지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값 420 나왔어요. 예, 신기하죠. 확인도 안 눌렀는데. 확인 버튼 누르시겠습니다. 420 나와 있고요. 옆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가장 작은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요 이렇게 해놓고요. 연습 문제를 같이 띄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셨을 때, 예, 이 통신비 요거 연습 문제인데요.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합계, 1년 평균, 최고값, 최저값 옆으로 하셔서 계산하시는 거 나와 있고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요. 우리 가족 1년 총합계 있죠? 어디를 지정해 주시면 될까요? 이 부분 블럭 잡으셔서 따로 여기다가 합계 구하시면 됩니다. 네, 연습 문제 꼭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카운트 함수입니다. 자, 카운트 함수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카운트 세는 거죠. 카운트 세는 건데요. 이 카운트 같은 경우는 숫자만 세어줄 수 있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동 횟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이 숫자 중에서 어떤 거 가동 횟수죠. 네, 그래서요 마우스를 이 자리에 놓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놓고요. 다시 FX 눌러서 들어가시겠습니다. 들어가셔서요. 자, 밑으로 내려 볼게요. 카운트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죠. 확인 버튼 눌러 보셔요. 자,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카운트 해줄 때 가끔 이런 실수를 하세요. 지금 보시면요. 컴퓨터 A는요. 가동 횟수나 사용량 합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보셨을 때 가동 횟수가 여기서 붙어 있어요. 수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떤 오류가 생길지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확인 누르시고 자동 채우기 해버리죠. 네, 하나는 맞았어요. 근데 보세요. 컴퓨터 C는 3개가 카운팅이 돼야 되죠. 그런데 2개가 됐어요. 왜요? 범위가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숫자가 없어도요.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범위를 항상 앞에서부터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를 하셔서 내가 그거를 고쳤을 때가 내가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놓겠습니다. 놓고요. 다시 들어갈게요. FX 누르셔서요. 카운트 확인 버튼 누를게요.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부터 범위예요. 이렇게. 자, C의 5번째부터 F의 5번째까지 범위 잡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누르시면은 컴퓨터 A는요 현재요 2번 가동을 했어요. 누시고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그럼 나머지 값 계산됐죠. 합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블럭을 잡아서 여기다 놓으면 합계가 나오겠죠. 눌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합계를 이 자리에서 따로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놓으시고요. FX 누르십시오. 자, 누르신 다음에요. 들어갑니다. 어디로요? 수학 삼각함수의 썸으로 가겠습니다. 확인이요. 네. 자, 범위 어디까지죠? C의 5번째부터 F의 5번째까지입니다. 이렇게 잡으셔야 맞죠.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정석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정석으로 워낙 그 정석으로 안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내가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헷갈릴 것 같죠? 무조건 정석으로 들어가세요. 자, 지웁니다. 이제 정석으로 안 해볼게요. 놓고요, 우리요, 블럭 잡아서 자동합계 눌렀어요. 그런데요, 자, 반대예요. 답 나올 곳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자동 합계죠. 누르셔요. 이렇게 떠요. 그럼 난 어떻게 돼요? 얘가요, 보세요. F 다섯 번째부터 G의 다섯 번째 합계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아니겠죠? 이 상태에서요, 마우스를 C의 다섯 번째 놓고 눌러서 드래그입니다. 놓으세요. 그러면 C의 다섯 번째부터 F의 다섯 번째까지 sum 합계를 구한다는 얘기죠. 엔터키 칠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놓으시고 자동 채우기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거고요. 자,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제가 마지막 거 가동 횟수, 이거 연습 문제예요. 그쵸? 동그라미 개수를 세는 거예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개수를 세는 거를 드릴 텐데요. 자, 치울게요. 오, 지워버렸더니 안 나왔죠. 여기 어차피 지워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는 뭐죠? 숫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공백을 제외한 셀의 개수를 센다. 그러니까 공백만 못 세는 거야. 그래서 카운터 함수를 세시면요, 공백을 제외한 숫자, 문자, 특수 문자까지 모든 셀의 개수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번 거 복습이 자동으로 될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넣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누릅니다. 자, 누르시고요, 한자키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 자리 동그라미 보이시죠? 클릭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와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놓으세요. 놓고요, 왼쪽 버튼 눌러서 옆으로 갈게요. 그럼 동그라미가 어때요? 채워졌죠? 네, 하시고 다시요, 마우스를 여기다 맞추셔야 돼요. 예, 한 번에 못 간다고 했어요. 한 템포 쉬어서 놓고서 눌러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동그라미가 채워졌습니다. 아까 보셨던 연습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진 거예요. 하고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누를게요. 하시고 나셔서요, 자, 누르시고 딜리트 키 치워볼게요. 마음대로 지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우시게 되면 어떡할까요? 얘가요, 이제는요, 동그라미 개수죠.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카운트 함수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지워버리고요, 딜리트 키로 지우시고요.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개수를 셀 거기 때문에 저희는요, 카운터 함수로 들어갑니다. COUNTA예요. 자, 보실게요. FX 누르시고요. 네, 통계 함수에서요, 카운터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카운터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카운트 블랭크라고 보이세요? 이 카운트 블랭크는 뭐 할 때 써주는 기능이냐면요, 요 동그라미 공백을 세워줄 때 써주는 기능이 카운트 블랭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운터 함수 넣겠습니다. 카운터 지정해 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요, C의 다섯 번째부터 F의 다섯 번째까지 범위 잡으세요. 몇 개 나왔죠? 3개 나왔어요.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동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개수를 세웠죠. 옆에다가 카운트 블랭크 한번 해볼까요? 놓으시고 FX 누르셔서 카운트 블랭크 확인. 자, 범위는요, 어떻게 잡혀요? 이렇게 잡혀요. 어때요? 하나 나왔죠? 확인 눌러보세요. 그래서요, 엑셀을 하실 때 이렇게 함수 하나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나머지 함수는요, 함수의 뜻만 외우면 돼요. 예. 자, 여기 요만큼 지워볼까요?
응용이 되죠.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운터 함수였어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저기 여기 보시면 지금 시트 4번도 있는데 요거는요 이제는 그 전혀 다른 거예요. 계산해 주는데 이거 증감률에 어디서 저가 뒤적거리다가 하나만 이렇게 보여 있던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안에 넣어봤는데요. 이것도 원시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즉 증감률이죠. 2010년에는 보세요. 290이고 2007년에는 네, 2011년에 207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증감률을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얼만큼 증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네, 갖다 누르시고, 네, 가로 열고요, 네, 여기 빼기, 요거 하시고 가로 닫고,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나누기 한 번 더. 네, 뒤에 5번째 가로를 닫아주는 이유는 안 닫아주게 되면은요 DO 나누기 DO를 해버리면 얘가 제로가 돼버려요. 그쵸? 예, 1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상한 값이 나오니까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괄호로 묶어준 거예요. 하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네, 41% 나오죠. 자동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값이 없으니까 안 나오죠. 뭐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엑셀에서 그렇게 안 하죠. 예,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계산해 놨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자리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떻게 해요? 붙여넣기를 해버려요. 그럼 자동 계산돼요. 하시고 자동 채우기. 이 정도로 신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셔요. 예. 자, 하시고요. 자,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작업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꼭 써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요. 저희 엑셀을 한글처럼 써요. 요즘은요. 그래서요. 문서 작성을 생각보다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많이 봤냐면요. 자, 요런 것들을 작업을 잘 못하십니다. 네, 셀 2개짜리죠. 그래서 한 번쯤은 연습을 해보라는 측면에서 저와 함께 다른 것들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요. 옆에다가 틀어놓고서 한번 써보십시오. 자, 네. 쓰시고요. 자, 뒤에 몇 번째냐면요. 뒤에 4번, 자, 뒤에 4번째 갖다 놓으시고요. 자, 제가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아, 저렇게 편집을 하니까는 어떻구나? 예, 빨리 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예, 조금 많이 도움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저보다 더 쉽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구분 넣고요. 아래쪽으로 수입 들어갈게요. 지출 넣고요. 입니다. 자, 날짜 쓰실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자, 제가요. 3월 5일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날짜는 어떻게 해요? 3월 5일 쓸 거죠. 3 빼기 5입니다. 엔터 치세요. 예, 3 빼기 8.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하시고요. 여기다가요. 자, 어떻게 쓰는지 보셨어요? 자, 제가요, 수입에요, 25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요, 어차피 콤마를 중간에 넣으면서 쓰진 않아요. 그러면요, 동그라미 개수를 세다 보면 저희는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쓰냐면요, 3자리씩 끊었어요. 2500, 000 이런 식으로 써버리게 되면요, 조금 혼돈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120, 000, 200, 000, 58, 000 이런 식으로요. 3자리씩 끊어 쓰세요. 10000000 이렇게 쓰면 헷갈리죠. 예.
블럭을 잡고요. 콤마 넣어주겠습니다. 더블 클릭이죠.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 크기만큼 늘어나죠. 자, 이 자리 블럭 잡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하시고요. 내가 색깔 같은 거를 여기서 넣어 주셔도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 바꾸고 이렇게 크기 조절하죠. 그런 다음 이 상태 가서 가끔 이렇게 고르시면은요, 어때요? 리셋돼 버려요. 여기 있는 형태로.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서 넣어줄 거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서 여기서 글자 크기를 바꾸시고 글씨체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예, 여기서 기껏 바꿔놓고 여기서 스타일로 가시지 마세요. 리셋됩니다. 네, 하시고요. 자, 얘네들 다 가운데 정렬이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하나만 더 밑으로 내렸을게요. 저는요, 그냥 다 잡아버려요. 이럴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 넣고요, 숫자만 블럭을 잡습니다. 이렇게 숫자 들어갈 거죠. 여기만 왼쪽으로 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편한 대로 하세요. 제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보셔요. 자, 그리고요, 날짜죠. 예, 이 상태에서요, 자 볼게요. 이렇게 묻은 테두리 넣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얘네들은요. 그래서요, 블럭을 이렇게 같이 잡으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 잡으시면 안 돼요. 가운데 맞춤, 항목도 가운데 맞춤입니다. 구분도 가운데 맞춤이시고요. 여기도 가운데 맞춤이십니다. 한글에서는요, 셀 나누기가 되지만요, 엑셀에서는 셀 나누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얼만큼의 셀이 필요한지를 꼭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먼저 간격을 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 합계라고 쓸게요. 자, 쓰고요.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컨트롤 키 같이 누를게요. 블럭을 잡아서요, 눌러요. 들어갔죠? 네,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곽선, 네, 들어왔습니다. 해주고 컨트롤 키, 네, 하셔서 다른 색깔 넣어줄게요. 진하게 같이 넣어줄게요. 자, 이 자리도 진하게 색깔 같이. 자, 하시면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셔요. 예. 자,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저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입과 지출을 구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수입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고서 합계를 그래요.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구해요. 우리 비상금 있죠? 예, 비상금이 5만 원 들어왔어요. 그쵸? 하시면요, 여기 체크 안 되죠. 좋기는 해요. 이게 내 입장인 거예요. 내 거 비상금이 여기에 안 들어갔으면 상대방이 모르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요, 다른 사람 거 비상금인데 내가 이걸 알아야겠어. 그럼 배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정말로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여기 잡아놨으니까 범위가 뒤에 10번째부터 잡혔잖아요. 해당 사항 없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꼭 이렇게 다 잡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값이 없어도 나는 다 잡습니다. 하시고 자등 합계를 눌러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합계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비상금이 5만 원 생겼어요. 어때요? 5만 원 플러스가 됐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가계부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있는 게 수입이죠. 지출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수입이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셔요? 네, 여기에서 이제 원시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죠. 같다가 되는 거죠. 뭐가 같은 거죠?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이 같아서 같은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요, 뒤에 16번째 있는 이 255만 원하고 이 자리하고 뭐다? 같다라는 뜻이죠. 엔터 쳐버리면 바뀝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얘도요, 자동 채우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요 값이 들어와요. 왜? 이 자리는 2의 16번째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잔액은 어떻게 되죠? 수입에서 지출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다 하시고요, 수입 빼기 지출입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수입 빼기 지출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원기호만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으시면은 네, 들어왔죠. 아이고.
자, 그래서요. 자, 5만 원 생겼죠?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 뭔가가 수입이 생기면요. 꼭 나갈 때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외식비에 식비를 5만 원, 5만 8천 원 했는데 이번에는 8만 원 잡을게요. 치시면요. 어때요? 여기 값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요. 어, 들어온 만큼 하면 계산이 돼서 값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는 연말까지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연습 문제로 같이 올려드릴 텐데요.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